젊었을 때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50대와 60대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할까요? 오늘은 미래의 나를 위해 지금 꼭 알아야 할 행동과 조심해야 할 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노년을 좌우합니다. 첫 번째로 재정적인 준비는 필수입니다. 50대와 60대는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재정 관리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은퇴 후 필요할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매달 얼마나 필요한지, 예상되는 의료비나 기타 비용은 얼마인지 현실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은퇴 후에도 꾸준히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 투자, 임대 수익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단순히 저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다양한 재테크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고 위험이 높은 금융 상품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따라서 무리한 투자나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금융 상품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특히 주변의 권유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노후를 대비한 자산 배분 전략을 수립하고 비상금을 별도로 마련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재정적인 안정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과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5060대는 소득이 정점에 이르는 시기이지만 동시에 지출도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자녀 교육비, 결혼 비용, 주택 대출 상환 등 다양한 지출 요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에 과도한 소비나 사치스러운 생활은 노후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소비를 통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없는 멤버십이나 구독 서비스를 정리하고 명품이나 고가의 취미보다는 실용적인 소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을 활용한 소비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대출 상환은 미래의 경제적 여유를 갉아먹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부채를 상환하고 추가 대출은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부채를 줄이는 것이 곧 재정적 자유를 확보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가계부를 작성하거나 소비를 자동화 시스템으로 관리해 충동적인 지출을 방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건강 관리는 필수입니다. 경제적 자유만큼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꾸준한 운동은 50대와 60대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입니다.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인해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양관리도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충분한 수면은 노화를 늦추고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50대와 60대는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시기이지만 이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명상, 요가, 산책과 같은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불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음주와 흡연을 줄이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네 번째로 인간관계를 재정비하세요. 50대와 60대는 사회적 역할의 변화가 크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은퇴 후에도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유독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는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이는 노후의 외로움을 예방하고 삶에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와 꾸준히 소통하며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기대는 것을 피해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정서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번째로 평생 학습의 자세를 가지세요. 은퇴 후에도 경제적, 정신적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좌나 지역 도서관을 통해 다양한 학습 기회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를 개발하는 것은 은퇴 후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에 익숙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온라인 금융 관리 등 기본적인 디지털 역량은 노후 생활을 훨씬 더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취미 활동을 통해 자아실현의 기회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글쓰기 등 창의적인 활동은 삶의 질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배움은 노년기에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세요. 50대와 60대는 삶의 변화를 많이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퇴직, 자녀의 독립, 부모의 병환 등 다양한 상황이 감정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을 돌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며 작은 성취에도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태도를 가지세요. 이는 정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가까운 사람들과 솔직히 대화하며 정서적으로 소통하세요.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관계를 더욱 견고히 만듭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것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하면 70대에 접어들었을 때 경제적,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70대는 더 밝고 행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설날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명절입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즐겁지 않고 어색하거나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죠.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거나 서로 다른 세대 간의 시각 차이로 불편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노력과 배려만 있다면 설날을 모두가 웃고 즐기는 따뜻한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설날에 가족 간의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비결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가족의 분위기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설날을 더 행복하게 만들 팁을 배워보세요. 1. 소통의 기술 대화로 시작하는 화목한 분위기. 민감한 주제는 피하고 긍정적인 대화 주제 선택하기. 설날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하지만 대화 주제에 따라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 결혼, 학업 성적 같은 민감한 주제는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가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벼운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절 음식 이야기나 여행 계획, 어린 시절 추억 같은 주제는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풀어줍니다. 또한 유머를 활용한 대화는 긴장감을 해소하고 웃음을 만들어줍니다. 가족 개개인의 관심사를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세요. 어색한 순간이 생긴다면 조용히 듣는 자세를 유지하며 분위기를 전환할 기회를 기다리세요. 대화는 가족 간의 거리를 좁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올바른 대화 주제를 선택하면 설날의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습니다. 가족 개개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기. 대화의 핵심은 경청입니다. 가족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자세를 가지세요. 특히 평소에 자주 보지 못했던 가족일수록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습니다.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자세는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대화 중에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간단한 맞장구로 공감을 표현하세요. 또한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 질문을 던지면 대화가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통해 대화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려면 서로의 감정과 생각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경청은 말보다 강력한 소통의 도구입니다. 진심 어린 경청은 가족의 화목한 분위기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웃음을 유발하는 추억 이야기로 분위기 풀기. 설날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며 웃음을 나누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과거에 재미있었던 에피소드를 꺼내보세요. 예를 들어 어린 시절 설날에 있었던 엉뚱한 일이나 가족들이 함께 놀랐던 순간을 이야기하면 모두가 자연스럽게 웃게 될 것입니다. 추억 이야기는 세대 차이를 넘어 가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세대는 자신들이 겪었던 재미있는 설날 이야기나 전통적인 풍습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과거 가족 앨범 속 사진이나 영상 같은 자료를 함께 보며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웃음을 유발하는 대화는 어색한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특히 자녀들은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는 것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가 설날의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추억은 공유하면 더 큰 행복이 되니 가족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2.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 활동으로 연결된 가족. 전통 놀이로 세대 간의 거리 좁히기 윷놀이, 투호 등. 전통 놀이는 설날 분위기를 한층 더 즐겁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같은 전통 놀이는 세대 간의 거리를 좁히고 자연스럽게 웃음을 유발합니다. 특히 윷놀이는 간단한 규칙으로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어 모두가 즐길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어르신들이 함께 팀을 이뤄 경쟁하는 것도 재미를 더하는 방법입니다. 게임을 통해 서로를 응원하고 웃는 순간이 쌓이면서 가족 간의 유대감이 깊어집니다. 승패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게임 자체를 즐기는데 초점을 맞추세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게 전통 놀이를 배우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활동은 설날의 세대 간의 공감과 교류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 모두가 전통 놀이의 재미를 기억하며 설날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놀이를 통해 따뜻한 추억을 만드는 것이 설날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가족 영화 감상이나 보드게임으로 즐거운 시간 만들기.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영화를 감상하는 것은 편안하면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모두가 좋아할 만한 가벼운 코미디 영화나 명절에 어울리는 따뜻한 가족 영화 한 편을 고르는 것도 설날 분위기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영화 감상 후 영화 속 장면이나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보드게임이나 카드게임은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웃음을 나눌 수 있는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젠가, 루미큐브 또는 간단한 트럼프 카드 게임은 세대와 상관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습니다. 게임 중에는 서로 응원하거나 재치 있는 농담을 나누면서 유대감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가족 구성원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며 어색한 분위기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런 순간이 오래 기억에 남는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가족 영화나 보드게임은 설날에 가족들이 함께 웃고 즐기는 시간을 만드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함께 음식 준비하며 자연스럽게 대화 나누기. 설날의 또 다른 즐거움은 음식을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가족들이 모여 함께 송편을 빚거나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 세대 간의 전통과 레시피를 전수받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자신만의 비법을 공유하며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고, 아이들은 송편을 빚거나 재료를 다루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함께 음식을 준비하며 가족들이 서로 협력하는 순간은 큰 성취감과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요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근황을 이야기하거나 과거 설날의 추억을 떠올리는 것도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준비 과정이 끝나면 모두가 함께 만든 음식을 나눠 먹으며 더욱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음식을 함께 준비하는 것은 단순한 활동을 넘어 가족 간의 사랑과 소통을 깊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3. 갈등 예방과 해결 따뜻한 분위기 유지하기.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기. 설날처럼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에서는 세대 간의 시각 차이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현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어르신들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시각을 지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대화 중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의 새로운 생각과 문화를 수용하려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반대로 젊은 세대는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며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서로 다른 관점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또는 그땐 이런 방식이 있었군요라는 공감의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세대 차이를 갈등의 원인으로 보기보다는 새로운 시각을 배우는 기회로 받아들여 보세요. 존중과 공감이 바탕이 된 대화는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민감한 이슈에선 유연하고 이해심 있는 태도 보이기. 설날 모임에서 종종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민감한 주제를 건드리는 대화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 결혼, 학업 성적, 자녀 계획 등과 같은 주제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니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세요. 만약 민감한 이슈가 언급되었을 때는 감정을 억누르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힘들겠지만 앞으로 잘 풀릴 거야와 같은 긍정적인 격려를 건네는 것이 갈등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갈등이 이미 발생했다면 상황을 무겁게 만들기보다는 화제를 돌리며 분위기를 가볍게 전환해 보세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민감한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설날은 즐거운 명절이니 대화의 초점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연습을 해보세요.
사과와 칭찬으로 갈등을 빠르게 풀기. 가족 간의 갈등은 종종 오해나 말실수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만약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사과하세요. 진심 어린 사과는 감정을 풀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합니다. 사과와 더불어 상대방의 좋은 점을 칭찬하는 것도 분위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정말 애쓰는 것 알아 또는 너의 노력 덕분에 가족이 더 행복해졌어 같은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칭찬은 단순한 말 한마디로도 관계를 회복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또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갈등 중재자로 나서서 분위기를 완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갈등은 오래 끌지 않고 빠르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소한 오해를 넘어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면 설날의 따뜻한 분위기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4. 특별한 추억 만들기 기억에 남는 설날로 만들기. 가족 사진 촬영으로 추억 남기기. 설날은 가족들이 모이는 특별한 날인 만큼 이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사진은 시간이 지나도 설날의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게 해주는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사진 촬영은 단순히 포즈를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촬영 중 웃고 떠들며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모여 단체 사진을 찍으면 사진 속에서 서로의 유대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사진 속에서 세대별 변화를 확인하며 가족의 성장과 추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포즈를 다양하게 취하거나 재미있는 소품을 활용해 촬영하면 더 재미있는 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런 촬영 시간을 통해 가족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찍은 사진을 인화해 앨범으로 남기거나 디지털 포토 프레임에 담아 공유하면 더 의미가 깊어집니다. 사진 촬영은 작은 행동이지만 가족 간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세대별 가족의 특기를 공유하는 작은 이벤트. 가족 구성원들이 가진 각자의 특기를 공유하는 시간은 설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노래를 잘하는 가족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좋아하는 가족은 춤을 보여주는 작은 이벤트를 마련해 보세요. 손재주가 있는 분은 간단한 마술을 준비하거나 요리를 잘하는 분은 특제 음식을 가족에게 선보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이벤트는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어르신들은 예전 경험이나 지혜를 이야기하며 젊은 세대에게 인생의 교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젊은 세대는 요즘 유행하는 댄스나 기술을 소개하며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퀴즈 게임이나 간단한 장기자랑을 통해 웃음을 나누는 것도 분위기를 밝게 만듭니다. 이런 시간은 세대 간의 거리를 좁히고 가족 전체가 한마음이 되는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줍니다. 작은 이벤트가 큰 즐거움을 선사하고 설날을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날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어린 시절 가족 이야기로 모두가 공감할 시간 마련. 어린 시절의 가족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세대와 상관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대화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세대의 어린 시절 설날 풍습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겪었던 특별한 명절 이야기는 젊은 세대에게 신선하고 재미있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부모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과 친근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야기 중에 가족들이 겪은 재미있거나 감동적인 사건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웃음과 따뜻함이 퍼질 것입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는 가족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어르신들은 자신이 경험했던 과거를 전해주며 젊은 세대에게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젊은 세대는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감사와 존경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는 가족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설날을 더욱 뜻깊은 날로 만들어줍니다. 5. 명절 후에도 이어지는 따뜻한 관계 지속하기. 설날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는 작은 습관 만들기. 설날 모임이 끝났다고 해서 가족 간의 소통이 멈추는 것은 아쉽습니다. 명절 이후에도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연락을 주고받는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거나 가족 단체 채팅방에서 간단한 메시지를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잘 지내세요? 같은 짧은 안부 인사라도 상대방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연락을 주고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근황을 알게 되고 가족 간의 거리가 좁아집니다. 요즘은 SNS나 메시징 앱을 통해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는 것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설날에 찍은 가족 사진이나 재밌는 영상을 함께 공유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가족의 소통은 다음 명절을 더 기다려지게 만들고 일상에서도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해 줍니다. 작지만 꾸준한 연락 습관이 가족의 따뜻함을 이어가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가족의 건강과 안부를 챙기는 사소한 배려. 명절 이후에도 가족의 건강과 안부를 챙기는 작은 배려는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건강 상태를 물어보거나 필요한 물건을 챙겨드리는 등 사소한 행동이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께 건강에 좋은 차나 비타민을 선물하거나 계절에 맞는 옷을 챙겨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젊은 세대는 이런 작은 배려를 통해 어르신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더 깊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은 자녀들의 스트레스와 고민을 살피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로를 챙기려는 행동은 명절의 따뜻한 기억을 일상 속으로 이어가게 해줍니다. 특히 아프거나 힘든 상황에 처한 가족이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어 도와주세요. 이 작은 배려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안정감과 행복감을 심어줄 것입니다. 명절의 따뜻함이 계속되도록 사소한 배려를 일상 속에서 실천해 보세요. 명절에 계획했던 가족 모임을 주기적으로 실행하기. 명절에는 자주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이 모여 많은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계획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날에 이야기했던 가족여행, 다음 명절 준비, 특별한 모임 같은 계획들을 주기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계절마다 가족 소풍을 가거나 작은 가족 모임을 정기적으로 열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만남은 명절에 느꼈던 가족 간의 따뜻함을 지속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자주 모이지 못하더라도 중요한 날에만이라도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족 모임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가족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와 더 자주 만나면서 외로움을 해소하고 젊은 세대는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설날에 세운 계획을 실행하며 가족의 소중한 시간을 계속 이어가세요. 설날은 가족 간의 정을 확인하고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대화, 활동, 배려, 추억 만들기 등 오늘 소개한 비결을 실천하면 설날을 더욱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설날의 따뜻함이 명절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함께 노력해 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만의 설날 비결이나 특별한 가족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더 따뜻하고 행복한 설날을 만들어 갑시다.
설날은 가족들이 모여 정을 나누는 특별한 날입니다. 하지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설날 분위기를 어색하거나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민감한 주제나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은 말은 갈등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설날은 갈등의 날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화목한 시간이 되어야 하죠. 오늘은 설날에 가족 간이라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소개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화 팁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미리 알아두면 가족 간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올해 설날을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세요. 1. 민감한 주제 피하기 갈등의 씨앗이 되는 말들. 결혼, 취업, 자녀 계획 등 사생활을 묻는 질문. 설날 모임에서 가장 많이 갈등을 유발하는 말 중 하나는 개인의 사생활을 묻는 질문입니다. 결혼은 언제 하니? 취업은 준비 잘 돼가? 같은 질문은 듣는 사람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이나 자녀 계획처럼 민감한 문제는 가족 간이라도 대화에서 피해야 할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은 단순한 관심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압박감이나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 중인 자녀에게 친구는 다 취업했다던데 너는 언제쯤이니? 라는 말은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설날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민감한 주제 대신 요즘 어떻게 지내? 처럼 부담 없는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생활에 대한 질문은 사랑과 관심에서 나온 것이라 해도 때로는 침묵이 더 큰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설날에는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고 민감한 주제는 피하는 것이 가족 간 화목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비교와 평가를 담은 말, 누구는 잘 됐다더라. 가족 모임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은 꼭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사촌은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는데 너는 어떻게 하고 있니? 같은 말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교는 단순히 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한 말일 수도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좌절감과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자신의 노력과 상황을 존중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비교는 오히려 거리감을 만들게 됩니다. 비교 대신 너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같은 긍정적인 격려를 해보세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속도와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설날은 서로를 평가하거나 경쟁하는 날이 아니라 응원하고 지지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비교를 피하고 상대방의 현재를 인정해주는 말을 건네면 가족 간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비교와 평가가 아닌 공감을 담은 대화가 설날의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는 열쇠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들추는 말. 과거의 실수나 실패를 들추는 말은 설날의 분위기를 단숨에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 왜 그런 실수를 했어? 또는 너 그때 기억나? 그 일 정말 실망스러웠어. 같은 말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떠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설날은 과거의 아픔을 되새기는 날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화목을 나누는 날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는 이미 지나간 일이며 이를 다시 언급하는 것은 갈등과 어색함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대신 과거의 좋은 추억이나 긍정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며 대화의 초점을 밝은 방향으로 돌려보세요. 그때 내가 해줬던 그 일이 정말 기억에 남아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며 배우는 것이 인생이므로 과거의 아픔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설날에는 서로의 성장과 발전을 칭찬하고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과거를 들추는 대신 현재와 미래를 응원하는 대화로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2. 세대 차이를 자극하는 말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러냐 같은 일반화. 세대 간의 차이는 설날 모임에서 자주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와 같은 말은 젊은 세대에게 무시당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반화된 말은 세대 간의 이해를 돕기보다는 벽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젊은 세대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각자의 이유와 배경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 우리 때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라고 말하면 젊은 세대는 자신들이 게으르거나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신 요즘은 이런 방식으로 사는구나. 너희 세대의 방식이 새롭고 흥미롭다라고 공감해 보세요.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배우려는 태도는 가족 간의 대화를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서로 다른 세대의 관점이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대화를 풍성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설날은 세대 간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내 때는 이렇게 했다라며 자신의 경험 강요하기. 내 때는 이렇게 했다. 우리 때는 이런 식으로 했어와 같은 말은 설날 대화 중에 젊은 세대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말이 좋은 의도일 수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방식이 무시당한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삶의 방식과 가치관도 변화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때는 집도 빨리 사고 다들 일찍 결혼했지 같은 말은 젊은 세대가 처한 경제적 현실이나 사회적 변화에 대한 공감 부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말 대신 요즘은 너희 세대가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열린 태도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편안히 말할 수 있도록 대화를 유도하면 세대 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면 강요가 아니라 조언의 형태로 부드럽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 경험상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됐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보세요. 서로의 시대적 배경을 존중하며 대화를 나누면 세대 간의 이해와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알아? 같은 무시와 단정적인 말. 무시하거나 단정 짓는 말은 가족 간의 신뢰와 유대감을 크게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뭘 알아? 그건 내가 아직 어려서 그래 같은 말은 젊은 세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고 대화 자체를 단절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날은 서로를 존중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하는 날입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다를 때에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며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시하는 대신 상대방의 관점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대화를 이어가는 방법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 의견을 듣고 싶어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자신감을 주고 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대화에서 존중과 배려가 담긴 말은 세대 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설날에는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서로의 생각을 인정하며 공감하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경제와 돈 문제에 관한 민감한 이야기. 이번 설날에는 얼마 내야 하는 거야? 설날의 돈 문제는 특히 민감한 주제입니다. 이번 설날에는 얼마를 내야 하니? 왜 나만 이렇게 많이 내는 거야? 같은 말은 가족 간의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경제적 부담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뉘앙스로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용돈이나 명절 비용을 분담하는 가족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말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부담감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가족 구성원들과 미리 명절 비용에 대해 적절한 합의를 이루고 설날에는 돈 이야기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날은 돈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지 같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대화를 바꿔보세요. 금전적인 부분은 최대한 비공식적으로 처리하고 설날 동안에는 돈보다는 가족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는 설날 이후에 더 조용한 환경에서 논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돈을 대놓고 언급하며 부담 주는 말. 이번에 보너스를 받았다면서 내가 돈 좀 벌지 않니? 같은 말은 설날 분위기를 망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온 말일지라도 상대방에게는 경제적 상황을 캐묻거나 비교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 구성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설날은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므로 금전적 상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를 나눌 때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질문을 자제하고 대신 요즘 어떻게 지내? 같은 넓고 일반적인 질문으로 시작해 보세요. 돈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근황을 알 수 있는 대화를 유도하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설날에는 돈 이야기 대신 따뜻한 말과 관심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가족 간의 화목을 유지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가족 간의 금전 거래나 빚 문제를 꺼내는 말. 설날 같은 즐거운 자리에서 금전적인 문제, 특히 빚이나 대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기 쉽습니다. 지난번에 빌려간 돈 언제 갚을 거야? 또는 이제는 좀 갚을 때 되지 않았니?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큰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명절 분위기를 해치고 가족 간의 불편한 감정을 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전 문제는 설날 이후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지 가족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할 주제가 아닙니다. 설날 동안에는 돈 문제 대신 가족과의 유대감과 화목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경제적인 문제가 반드시 언급되어야 한다면 설날 이후 따로 만나 차분한 분위기에서 논의하세요. 이로 인해 가족 간의 신뢰와 존중이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행복과 조화를 지키기 위해 설날에는 금전 이야기를 삼가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4. 외모나 생활 방식에 대한 지적. 살이 쪘다, 빠졌다 같은 외모 지적. 외모에 대한 말은 겉으로는 가벼운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민감한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살이 많이 쪘네. 너 왜 이렇게 마른 거야? 아픈 거 아니야? 같은 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모와 관련된 이야기는 개인이 신경 쓰고 있던 부분을 건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날은 칭찬과 격려가 중심이 되어야 할 시간이지 비판이나 평가의 시간이 아닙니다. 외모 이야기를 피하고 대신 얼굴이 밝아 보이네. 요즘 건강 좋아 보여 같은 긍정적인 말로 대화를 시작하세요.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자신감을 주고 대화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설날은 가족 간의 유대를 확인하는 날인 만큼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외모 지적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칭찬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외모 지적보다 훨씬 더 깊은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평가하거나 간섭하는 말. 가족이라도 상대방의 생활 방식을 평가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설날 분위기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너무 늦게 다니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집에서만 있어? 같은 말은 듣는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받고 싶어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간섭을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 대신 상대방의 일상과 선택을 존중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 같은 개방적인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만약 충고가 필요하다고 느껴질 경우에도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처럼 부드럽게 접근하세요. 생활 방식을 평가하거나 지적하는 대신 응원하고 격려하는 말을 선택하면 대화의 온도가 훨씬 따뜻해질 것입니다. 설날은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며 함께 시간을 즐기는 날입니다. 간섭보다는 존중과 공감이 가족의 화목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 나이에 그게 어울리냐? 같은 비판적 언급. 연령에 따른 고정관념으로 상대방의 행동이나 스타일을 비판하는 말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 나이에 그런 옷이 어울리겠어? 그런 취미는 이제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니? 같은 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순히 숫자일 뿐이며 누구나 자신의 스타일과 취미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비판 대신 요즘 그런 옷이 유행인가 보네. 신선해 보여. 또는 취미 생활 즐기는 모습이 정말 멋지다와 같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건네보세요.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고 칭찬하는 말은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상대방에게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설날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축하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 나이에 어울리냐라는 말 대신 정말 열정적으로 하네, 보기 좋아 같은 칭찬이 설날의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로의 개성과 취향을 존중하는 태도가 설날을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날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5. 대화에 대한 화목한 분위기를 만드는 말들. 칭찬과 감사의 말을 먼저 전하기. 설날처럼 가족이 모두 모이는 특별한 날에는 칭찬과 감사의 말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항상 가족들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음식 정말 맛있네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같은 말은 듣는 사람에게 큰 위로와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칭찬은 단순한 말처럼 보이지만 분위기를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는 요즘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대단하다고 격려해 보세요. 부모님께는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설날을 보내요 같은 말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칭찬은 상대방에게 자신감을 줄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특히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에게는 그동안의 노력과 변화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말들은 단순한 대화 이상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설날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칭찬과 감사의 말을 아끼지 말아보세요. 함께 웃을 수 있는 가벼운 이야기 나누기. 설날은 가족 모두가 즐겁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날입니다. 분위기를 밝게 유지하려면 무겁지 않은 가벼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의 재미있는 추억을 꺼내거나 가족끼리 있었던 웃긴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보세요. 지난번 가족 모임 때 내가 했던 그 농담 정말 웃겼어. 같은 말로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퍼질 것입니다. 유머가 담긴 대화는 세대 차이를 넘어 모든 가족 구성원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또 요즘 유행하는 유머나 트렌드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이나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함께 보며 웃을 수 있다면 세대 간의 공감대도 쉽게 형성됩니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족 간의 벽을 허물며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설날 대화에서 웃음이 가득하다면 그 시간은 오래도록 행복한 추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어렵거나 민감한 주제는 뒤로 하고 웃을 수 있는 가벼운 이야기를 선택해 보세요. 공감과 경청을 기반으로 한 대화. 가족 간 대화의 가장 기본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공감하고 경청하는 태도입니다. 설날처럼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에서는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었다면 상대방의 대답에 끼어들지 말고 끝까지 듣는 태도를 유지하세요. 특히 가족 구성원이 힘든 일을 이야기할 때는 그랬구나. 정말 많이 힘들었겠어처럼 공감의 표현을 추가하면 상대방은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끄덕이거나 눈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조언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다며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는 말을 건네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는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공감과 경청은 불필요한 갈등을 막고 설날의 분위기를 한층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이어가 보세요. 설날은 가족이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웃고 즐기는 소중한 날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설날에 하지 말아야 할 말들과 대화의 대안을 기억하세요. 민감한 주제를 피하고 칭찬과 감사, 그리고 공감으로 대화를 이끌면 가족 간의 유대감이 훨씬 더 깊어질 것입니다. 올해 설날에는 따뜻한 말과 배려로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설날 대화 팁이나 가족과의 특별한 추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더 화목한 설날을 만들어 봅시다. 설날은 가족들이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명절에 고부간의 갈등으로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사실 고부 갈등은 단순히 며느리와 시어머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세대 간의 차이와 기대치, 그리고 명절 준비와 역할에 대한 부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배려와 노력으로 이러한 갈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설날에 고부 갈등을 피하고 가족 간의 화목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한 설날을 만드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1. 서로의 입장 이해하기 공감과 배려가 첫걸음. 며느리의 입장 명절 준비와 가사 노동의 부담. 설날이 다가오면 많은 며느리들이 명절 준비로 인한 부담감을 느낍니다. 음식 준비부터 청소, 손님 맞이까지 며느리에게 주어지는 역할이 과도하게 많을 때가 많죠. 특히 직장을 다니는 며느리라면 설날을 앞두고 일과 가사 노동을 병행하는 것이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때는 더 힘들었다는 식으로 말하면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며느리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공감과 배려입니다. 힘들지 않니? 라는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준비를 며느리에게만 맡기기보다는 가족 모두가 나눠서 도와준다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입장을 너무 참거나 억누르지 말고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첫걸음은 이렇게 작은 배려와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시어머니의 입장 가족 중심 역할과 전통에 대한 기대.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시어머니 세대는 설날을 가족이 한데 모이는 중요한 날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어머니들은 자신이 설날의 중심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며 명절을 완벽히 준비하려는 강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며느리가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거나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지 않을 때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설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든 일을 혼자 책임지기보다는 며느리와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젊은 세대의 새로운 방식과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하고 작은 칭찬을 건넨다면 며느리 역시 더 적극적으로 도울 의욕이 생길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갖는다면 고부 간의 갈등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공통된 목표 찾기 갈등이 아닌 화목을 위한 노력. 고부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공통된 목표를 찾는 것입니다. 설날의 진정한 의미는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화목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지, 누가 더 많이 준비했는지 따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를 경쟁 상대로 여기기보다는 동반자로 생각한다면 갈등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가족이 함께 즐거운 설날을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공통된 목표를 함께 나눠보세요. 이를 위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설날 준비 과정에서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가 무엇을 담당할지 역할을 분담하고 힘들 때는 서로 도와주는 분위기를 만든다면 갈등보다는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활동을 함께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송편을 함께 빚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고부 간의 관계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과 존중을 바탕으로 유지될 때 더욱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설날이라는 특별한 날에 서로의 차이보다 공통된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화목의 시작입니다. 2. 명확한 역할 분담으로 갈등 예방하기. 가사 노동 분담으로 부담 줄이기. 설날에는 음식 준비, 청소, 손님 접대 등 해야 할 일이 많아 고부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사 노동을 분담해 며느리와 시어머니 모두의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모든 가사 일을 떠맡으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시어머니가 모든 일을 책임지려 해도 건강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함께 참여해 일을 나누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청소를 맡고 자녀들은 테이블 세팅을 돕는 식으로 작은 일이라도 나누어 맡긴다면 서로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려면 사전에 간단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번엔 이런 일을 나눠서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이러한 분담은 누군가 한 사람이 과도하게 고생하지 않도록 하고 자연스럽게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설날은 가족이 함께 준비하고 즐기는 날이지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집중되는 날이 되어선 안 됩니다. 가사 노동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고부 간의 갈등을 크게 줄이고 설날을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명절 준비를 미리 계획하고 조율하기. 설날 준비를 하면서 갈등이 생기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이나 준비 과정에서의 혼란입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명절 준비를 미리 계획하고 조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들이 모이기 전에 어떤 음식을 준비할지, 누가 무엇을 담당할지 사전에 논의해 보세요. 이렇게 미리 정리해 두면 며느리와 시어머니 모두가 명절 준비의 부담을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저는 제가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국을 맡아주세요처럼 역할을 명확히 나누면 불필요한 오해가 줄어듭니다. 또한 계획이 너무 빡빡하지 않도록 유연성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협력하며 상황을 해결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미리 논의한 계획은 책임 분담뿐만 아니라 서로의 기대를 조율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며느리들은 전통을 따르기보다는 효율적인 방법을 선호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계획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하는 과정은 단순히 일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생각과 입장을 이해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뢰가 쌓이고 명절의 분위기가 훨씬 더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공정한 역할 나누기. 설날 준비는 단순히 며느리와 시어머니 두 사람의 몫이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 전체가 참여해야만 모든 사람이 부담 없이 명절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남편이나 자녀들이 명절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고부 간의 갈등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먼저 이번 설날엔 제가 요리를 도와드릴게요라고 나선다면 며느리나 시어머니 모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청소나 장보기 같은 간단한 일이라도 맡아 역할을 분담한다면 준비 과정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또한 역할을 나눌 때 특정 사람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누구는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지 같은 비교는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능력에 맞게 역할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공정하게 나누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족 전체가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돕고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설날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고부 간의 갈등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가족 간의 유대감은 더 깊어지게 됩니다. 3. 민감한 주제는 피하고 긍정적인 대화 주제 선택하기. 비교와 지적 대신 칭찬과 격려하기. 설날에 가족이 모이면 은연중에 비교나 지적이 대화의 주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집 며느리는 이렇게 하더라. 혹은 너는 왜 그걸 이렇게 하니? 와 같은 말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 갈등을 키우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대신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시어머니는 이 음식 정말 잘했네. 내 손맛이 대단하다라고 며느리를 칭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며느리는 어머니 덕분에 이번 설날 준비가 훨씬 수월했어요 라고 말하며 감사의 표현을 해보세요. 칭찬은 단순한 말 한마디로도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고 대화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만약 상대방이 실수를 했더라도 이를 지적하기보다는 괜찮아, 다음에 더 잘 될 거야 같은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설날 대화에서 칭찬과 격려가 많아질수록 고부 간의 긴장은 줄어들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작은 변화가 갈등을 예방하는 큰 힘이 됩니다. 세대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대화하기. 세대 간의 차이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시어머니는 전통과 관습을 중시하는 반면 며느리는 효율성과 현대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만 고집하면 대화는 금방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라고 과거를 강조하거나 며느리가 요즘엔 이런 방식이 더 좋아요라고 반박하면 불필요한 감정 싸움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서로의 입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방식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요즘은 이렇게 하는구나, 신선하네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반대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전통적 방식을 존중하며 어머니 방식도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라고 말해보세요. 세대 차이는 갈등의 이유가 아니라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존중과 이해가 바탕이 된다면 세대 차이는 새로운 대화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설날에는 서로의 차이를 탓하기보다는 각자의 가치를 인정하며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데 집중해 보세요. 웃음과 추억을 나누는 가벼운 이야기로 분위기 살리기. 설날은 고부간의 긴장을 푸는데 웃음과 추억이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이야기나 과거에 재미있었던 추억을 꺼내어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대화를 나눠보세요. 예를 들어,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 설날에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를 꺼내며 분위기를 풀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가족이 윷놀이 하다가 큰 소동이 일어났던 거 기억나니? 같은 이야기는 세대와 관계없이 모두가 공감하고 웃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도 가족 사진이나 어린 시절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가며 자연스러운 웃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억을 나누면 긴장된 분위기가 누그러지고 서로를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가볍고 유쾌한 주제를 선택해 대화를 나누면 민감한 문제나 갈등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의 유행이나 재미있는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웃음이 가득한 대화는 설날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고부간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설날은 서로를 이해하고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가벼운 대화와 웃음은 명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게 해줄 것입니다. 4. 제3자의 중재로 갈등 완화하기. 배우자가 중립적인 조정자로 나서기. 고부간 갈등이 생길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배우자입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입장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재자로 나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행동에 불만을 느낀다면 남편이 어머니, 아내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조금만 이해해주세요라고 말하며 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행동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어머니께서 이런 이유로 말씀하신 것 같아. 조금만 긍정적으로 봐주면 좋을 것 같아라고 며느리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양쪽 모두를 감정적으로 흥분시키지 않고 조정자로서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 편만 드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중립적인 조정자로 나서면 고부간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역할은 고부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설날이 모두에게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배우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중재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갈등이 심화되기 전 중립적인 가족의 도움받기. 고부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두 사람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중립적인 가족 구성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상대적으로 감정적으로 얽히지 않은 형제, 자매 혹은 친척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립적인 가족 구성원은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조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도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라든지 며느리도 어머님의 전통 방식을 배워보고 싶어 하니 조금 시간을 가져보세요 같은 중재의 말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도움은 갈등이 더 심화되기 전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갈등이 깊어지기 전에 제3자가 적절히 개입하면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공감 어린 말로 양쪽을 달래주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면 오히려 고부 간의 관계가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설날이라는 특별한 날에는 한 사람의 도움으로도 분위기가 화목하게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갈등의 원인을 해결하기. 갈등의 많은 부분은 사실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고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섭섭함을 느꼈다면 "왜 그랬니?" 라며 다그치는 대신 "내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를 알고 싶어라는 식으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며느리 역시 불편했던 점을 차분하게 설명하며 "그때 제가 이런 이유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혹시 기분이 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대화의 핵심은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설날 같은 특별한 자리에서는 직접적인 대화가 어렵다면 배우자나 제3자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해가 쌓인 상태로 명절을 보내면 관계가 더 악화되기 쉽기 때문에 명확하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대화는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도구가 아니라 고부 간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설날이 화목한 시간으로 기억되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여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하며 적절한 거리 유지하기. 며느리와 시어머니 모두에게 휴식 시간 보장하기. 설날처럼 바쁜 명절일수록 며느리와 시어머니 모두가 휴식할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절 준비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버리면 사소한 일에도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며느리가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하며 쉴 틈 없이 움직이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시어머니 역시 손님 맞이와 전통을 지키려는 압박 속에서 과도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족 구성원 전체가 협력하여 준비를 나누고 서로를 배려하며 쉬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이 일은 제가 맡을 테니 조금 쉬세요라고 며느리가 먼저 제안하거나 시어머니가 "잠깐 쉬고 와서 나머지는 같이 하자라고 며느리에게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몇 분의 휴식이라도 갈등의 원인을 차단하고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휴식 시간 동안 가벼운 대화를 나누거나 차를 마시는 등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명절 준비 과정에서 너무 완벽하려는 부담을 내려놓고 가족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며 쉬어갈 수 있는 설날을 만들어 보세요. 적당한 거리 유지로 과도한 간섭 방지하기. 고부 갈등의 또 다른 원인은 과도한 간섭에서 비롯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적하거나 반대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전통 방식을 지나치게 바꾸려 할 때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간섭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신만의 방식대로 명절 음식을 준비하거나 청소를 하는 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니?" 라는 말보다는 "내 방식도 참 신선하네처럼 긍정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며느리 역시 시어머니가 전통을 고수하려는 태도를 이해하고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방식 한번 해볼게요라고 말하며 조율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간섭은 자칫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존중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간섭을 줄이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태도는 고부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설날의 분위기를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독립적인 시간을 통해 서로의 공간 존중하기. 고부 갈등을 예방하려면 서로가 독립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날에는 보통 가족이 한 공간에 오랜 시간 머무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잠시 각자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해결책입니다. 예를 들어, 며느리가 잠깐 산책을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시간을 갖거나 시어머니가 다른 가족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런 독립적인 시간은 서로의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가라앉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 모임은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적당히 떨어져 있는 시간이 갈등을 예방하는데 더욱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태도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쌓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명절 동안 지나치게 모든 시간을 함께하려 하기보다는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해 보세요. 이는 고부간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며 설날을 더욱 평화롭고 행복한 날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설날은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정을 나누는 소중한 명절입니다. 하지만 고부간의 갈등은 이런 행복한 분위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공감과 배려, 역할 분담, 긍정적인 대화, 그리고 적절한 거리 유지의 방법들을 통해 고부간 갈등을 슬기롭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설날을 모두가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서로를 존중하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설날의 고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여러분만의 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더 화목하고 즐거운 명절을 만들어 가요.